오늘은 얼음장 같은 강원도 명품 계곡 6곳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해 보시고 강원도 계곡에서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개해 드리는 계곡은 모두 정말 멋진 곳들인데 이런 계곡들이 훼손되지 않도록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얼음장 같은 강원도 계곡, 첫 번째는 철원 상해계곡입니다. 상해계곡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1797-7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한국에 숨겨진 보석 같은 자연 명소입니다. 상해계곡은 맑고 청량한 계곡물하고 울창한 숲 그리고 기암 계석이 어우러져서 그림 같은 풍경을 자아냅니다. 이곳은 광덕산에서 흘러내리는 얼음장 같은 물이 콸콸 쏟아지는 곳인데 계곡 위쪽으로는 원화사라는 절이 있어서 원화사 계곡으로도 불리는 곳입니다. 참고로 원화사는 미군이 사찰로서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되었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상해계곡이라는 이름은 계곡의 발원지가 상해봉이라서 상해계곡이라고 이름이 붙어졌는데 서울에서 약 2시간 반 정도의 거리면 도착해서 이동 동선도 그리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산속에 있는 계곡이다 보니까 사실 주차는 그리 녹록지 않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방문하셔야 합니다. 상해계곡은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계곡인데요. 광덕산 줄기를 따라서 계곡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한적한 곳에 자리를 잡고 계곡물에 발 담그고 힐링하시면 되는데 도심의 번잡함을 피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상해계곡의 계곡물은 차갑고 깨끗해서 여름철 더위를 식히기에 제격인데요. 계곡을 따라 걷다 보면 곳곳에 형성된 작은 소에서 물놀이를 즐기거나 발을 담그고 더위를 식히시면 되고요. 워낙에 물이 차가워서 물에 발만 담그고 있어도 더위가 싹 가시니까 이번 여름에는 철원 상해계곡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월 연화계곡입니다. 연화계곡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연화리 산 43-3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사실 연화계곡 역시 많이 알려진 여행지가 아니라서 쾌적하게 계곡 물놀이가 가능한 곳인데요. 수량도 풍부하고 사람도 많지 않아서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주소를 내비게이션으로 치고 가시면 이런 주차장이 나오는데요. 한여름 주말에 방문했는데도 주차가 불편하지 않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주차장에서 바로 연결되는 계곡이 있긴 한데 물론 여기도 좋은데요. 여기보다 위쪽으로 더 올라가면 수량 풍부하고 사람 없는 프라이빗한 계곡이 나옵니다. 중간중간에 조금씩 주차할 공간이 있어서 주차하고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강원도 영월에 이렇게나 멋진 계곡이 있더라고요. 연화계곡은 한국 천하 명당이라는 십승지인데요. 십승지는 조선 최대의 예언서 정감록에서 전쟁이나 흉년, 전염병이 들어올 수 없는 기운 좋은 땅이라는 지역을 말합니다. 어쨌든 연화계곡은 아래쪽에서부터 용소폭포, 연화폭포, 삼당폭포에서 시원시원하게 떨어지는 폭포들이 질비한데요.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시원하게 물놀이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위쪽 삼당폭포 쪽에서 물놀이를 했는데 폭포가 대략 5에서 6m 정도 되는데요. 프라이빗한 공간에 이렇게 수량 풍부한 소가 있어서 발만 담궈도 더위가 싹 가십니다. 폭포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시원한 바람도 일으켜져서 심지어 발을 담그지 않아도 천연 에어컨을 틀어놓은 듯한 느낌이고요. 얼음장 같은 계곡에 수박 담궈 놓으면 냉장고가 필요 없습니다. 연화계곡은 아래쪽에서부터 위쪽까지 어느 곳 빠질 곳 없이 정말 멋진 곳이니까요. 사람 많지 않고 시원한 계곡을 찾으신다면 강원도 영월 연화계곡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인제 백단계곡입니다. 인제 백단계곡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백담로 150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요금은 없습니다. 저는 여름 계곡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바로 이곳 백단계곡인데 깨끗한 계곡물에서 시원하게 물놀이하는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백단계곡이 좋은 게요. 백단계곡은 설악산에서 흘러내리는 계곡이거든요. 게다가 백단계곡 위쪽으로는 물놀이를 할 수 없는 곳이라서 백단계곡은 깨끗한 국립공원 계곡물에서 물놀이가 가능한 곳이다 보니까 물이 정말 깨끗합니다. 그리고 또 좋은 것이 어른들을 위한 수심이 깊은 곳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놀 수 있는 수심이 낮은 곳이 있어서 친구들이랑 가기에도 좋고 아이들과 가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수심이 낮은 곳에서는 간단한 튜브로 물놀이를 할 수 있고요. 다리 아래에 그늘이 있어서 이곳에 돗자리를 펴고 시원하게 발 담그시면 됩니다. 그리고 수심이 깊은 곳은 다이빙을 즐길 만한 수심이라서 조금 더 스릴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다이빙을 하셔도 좋고요. 수심이 워낙 깊다 보니까 스킨스쿠버도 하시더라고요. 저는 위쪽에서 스노클링 하고 있었는데 스킨스쿠버 하시는 분들이 저 깊은 수심에서 정모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당일치기로 다녀왔는데요. 바로 앞에는 캠핑장도 있어서 캠핑을 하면서 백단계곡에서 물놀이를 하셔도 좋을 듯 하고요. 여름에 잊지 못할 깨끗한 물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즐기고 싶으시다면 인제 백단계곡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양양 미천골 계곡입니다. 미천골 계곡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서면 미천골길 115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곳은 미천골 자연휴양림 내에 있는 계곡입니다.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휴양림이다 보니까 휴양림 입장료가 있지만 쾌적하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입장료도 성인 1,000원, 어린이 300원으로 부담되는 금액도 아닙니다. 미천골 계곡도 정말 명품 계곡인데요. 이 계곡물에 커다란 물고기도 있어서 계곡물에서 아이들이 정말 재밌게 놀았던 곳입니다. 미천골 계곡은 대략 12km에 달하는 계곡인데요. 미천골 계곡을 끼고 미천골 자연휴양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미천골 자연휴양림은 미천골 계곡의 맑은 물하고 청정한 숲의 기운 등 자연의 신비함을 물씬 느낄 수 있는 곳으로 평균 수명 50년 이상의 화력수 천연림으로 이루어져 있기도 합니다. 말이 나온 김에 미천골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해드릴게요. 미천골 자연휴양림은 숙박시설하고 야영장이 있는데요. 휴양가는 5인 성수기 주말 기준 102,000원이고요. 비수기 평일 기준 56,000원입니다. 추가로 야영장은 1야영장에서 2야영장까지 있고 제일 위쪽으로는 오토캠핑장이 있는데요. 야영장은 성수기 주말 기준 16,500원이고 비수기 평일은 15,000원으로 상당히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미천골 자연휴양림 야영장은 짐을 가지고 계곡을 건너야 해서 캠핑을 하신다면 짐은 최소한으로 해서 가시는 걸 추천해드리는데요. 전에는 전기 사용이 불가했지만 지금은 전기 사용도 가능해져서 쾌적하게 캠핑이 가능합니다. 다시 미천골 계곡을 보면 이곳은 오토캠핑장 안쪽이 물놀이 하기 좋은데요. 이곳은 언제 와도 풍부한 수량이랑 시원한 계곡물이 반겨줍니다. 미천골 계곡은 아래쪽도 깨끗한데 이곳은 상류 쪽이라서 조금 더 물이 깨끗할 거고요. 미천골 계곡은 깨끗한 물을 갖추고 있어서 여름철 피서지로 유명하지만 아직은 사람의 발길이 적어서 산천어 등이 살고 있기도 합니다. 참고로 미천골이라는 말은 옛날에 큰 절에서 밥을 짓기 위해서 쌀 씻은 물이 계곡으로 하얗게 흘러내려서 미천골이라고 불리게 되었다고 하고요. 언제 가도 깨끗한 물이 콸콸 쏟아지는 곳에서 시원하게 물놀이가 가능한 미천골 계곡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평창 장전계곡입니다. 장전계곡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장전길 435-2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평창에서 둘째 가면 서러운 아주 멋진 계곡입니다. 강원도 계곡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 영상으로 소개해드리기도 했었는데 장전계곡은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라서 프라이빗하게 즐기기 정말 좋은 곳입니다. 제가 갔던 포인트는 장전계곡을 내비로 치고 가다 보면 간이화장실이 나오는 곳인데요. 간이화장실 주변에 차 몇 대 주차할 곳이 있긴 하지만 주차가 그리 여유 있는 편은 아닙니다. 어쨌든 계곡으로 내려가면 끝내주는 계곡이 나오는데 이제 신나게 놀면 됩니다. 물이 워낙에 차갑고 깊어서 아이들은 물이 낮은 데서만 물놀이를 하겠는데요. 계곡 속에는 물고기들도 많이 살고 있어서 스노클링 마스크를 가지고 가시면 물고기 구경도 할 수 있다 보니까 가져가시는 걸 추천해드립니다. 계곡을 상류 쪽으로 가다 보면 물놀이 포인트들이 나오니까 적당한 곳에서 물놀이를 하시면 됩니다. 수심 깊은 곳에서 프라이빗하게 물놀이가 가능한 장전계곡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동해 무릉계곡입니다. 무릉계곡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3화로 538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성인 2,000원, 어린이 700원에 입장료가 있고요. 소형차 기준 2,000원에 주차요금이 있습니다. 주차장은 워낙에 넓게 갖춰져 있어서 편안하게 주차하고 올라가시면 되는데 주차장에서 무릉 반석까지 대략 10분 정도 천천히 올라가시면 무릉 반석이 나옵니다. 사실 무릉 반석은 호암소부부터 시작해서 용추폭포가 있는 곳까지 약 4km에 달하는 무릉 계곡 중의 일부분을 말하는데 접근성 좋고요. 여름철에 계곡물에 발 담그고 시원하게 힐링할 수 있는 멋진 곳입니다. 무릉 계곡은 우리나라에 이런 곳이 있었나 정말 멋진 곳인데요. 수백 명이 앉아 있을 만큼 넓고 평평한 바위가 펼쳐져 있습니다. 무릉 반석은 동해안의 제1의 산수라고 할 정도로 비경인 곳인데 주차장에서 10분 정도 걸어오면 바로 이런 멋진 계곡이 펼쳐져 있습니다. 무릉 반석에는 안각서라고 해서 각가지 기념 각자의 석각이 다양하게 새겨져 있는데요. 선비들의 풍류 공간이기도 했고 종교적 수행처로서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가치가 매우 뛰어난 곳입니다. 바위가 넓고 평평해서 계곡물이 조금만 있으면 천연 미끄럼틀을 타고 즐길 수 있는 곳이라서 아이들과 같이 가기에도 좋고요.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멋진 계곡 중 한 곳인 무릉 계곡에서 시원한 여름을 즐기시기를 추천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강원도의 명품 계곡 6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시원한 계곡에서 물놀이 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항상 안전에 유의하면서 즐거운 여행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름에 가면 좋은 강원도의 동해, 강릉 그리고 양양의 해수욕장 8곳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셔서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동해 망상해수욕장입니다. 망상해수욕장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동해대로 6270-10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동해 대표적인 해수욕장 한 곳입니다. 이곳은 묵화항에서 북쪽으로 3km쯤 떨어져 있는 국민관광지인데 넓은 백사장하고요, 수령이 20년에서 30년 된 울창한 송림하고 청정한 해수 그리고 얕은 수심으로 동해안 해수욕장 중에서 가장 넓고 깨끗한 환경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기가 막힌 하늘과 구름이 아주 인상적이었던 곳인데요. 감성적인 포토존에서 사진 찍기에도 좋습니다. 해수욕장 바로 뒤편에는 망상 오토 캠핑장이 있어서 캠핑을 겸해서 가기에도 좋고요. 동해시의 대표적인 해수욕장 망상 해수욕장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동해 한섬해변입니다. 한섬해변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한섬해안길 9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한섬해변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망상해수욕장과 다르게 한적한 곳인데요. 동해선 철길 아래 자리한 아담하고도 호젓한 해변입니다. 한섬하고 감추산 사이에 오목하게 들어선 해변은 기차 동해역에서 차로 5분, 동해시청에서 걸어서 15분이 걸리는데 동해시내와 인접해 있어서 동해 시민분들도 많이 찾는 바다입니다. 한섬 감성 바닷길은 한섬해변 일원이 감추사 육교에서 한섬 그리고 고불길 가세마을을 잇는 2.2km 길이의 해변 산책로인데요. 전체 구간 중에서 3분의 1은 해안 절벽에 설치된 데크 산책로가 설치되어 있어서 해변가 산책이 가능합니다. 산책로 곳곳에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어서 산책하면서 사진 찍기에도 좋고요. 한적하면서 아름다운 해변을 찾으신다면 한섬해변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동해 추암해변입니다. 동해 추암해변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촛대바위길 26으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제가 동해시에서 가장 좋아하는 곳은 추암해변인데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추암해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면 이곳은 고운 백사장의 아름다운 해수욕장인데요. 해변의 크기는 그리 크지 않지만 해수욕을 즐기기에는 충분합니다. 추암해변 바로 뒤편에도 캠핑장이 있어서 캠핑을 즐길 수도 있고요. 추암해변 바로 옆으로는 기암괴석이 늘어서 있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애국가 첫 소절의 배경화면으로 나오는 추암 촛대바위도 있고요. 뒤쪽으로는 해상 출렁다리도 있는데 길이 72m의 아찔한 해상 출렁다리도 꼭 가보셔야 합니다. 해수욕하고 캠핑 그리고 아름다운 기암괴석하고 출렁다리까지 즐길 수 있는 추암해변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강릉 경포해수욕장입니다. 경포해수욕장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창해로 514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강릉 경포해수욕장은 동해안 최대 해변으로 유명한 곳이기도 하고 동해 창파를 가득 담고 펼쳐진 명사오리입니다. 강릉을 넘어서 강원도의 대표적인 해수욕장이기도 한데 시원시원한 파도를 품에 안고 있는 길이 1.8km, 면적 1.44제곱km의 하얀 모래사장 그리고 시끄러운 일상을 조용히 차단하는 울창한 송림 병풍의 조화가 해변 특유의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곳입니다. 경포대 해변은 백사장이 1.8km의 평균 수심이 1에서 2m로 적당한 깊이하고요. 완만한 경사 때문에 해수욕하기에 이만한 곳이 없는데요. 해수욕장 뒤쪽으로는 소나무 숲이 우거져서 해수욕하고 산림욕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서 피서지로 안성맞춤인 곳입니다. 이곳에서는 매년 여름마다 경포해변 상설무대에서 여름밤 예술제가 열려서 문화적인 볼거리도 다양하기도 하고요. 강원도의 대표적인 해수욕장 강릉 경포해수욕장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강릉 안목해변입니다. 안목해변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창해로 14번길 20-1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안목해변은 커피거리가 있어서 멋진 바다뷰와 함께 커피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강릉시 견소동에 위치한 안목해변은 길이 500m, 2만 제곱미터의 백사장이 있는데 가족 단위 피서객이 즐기기 적합한 곳이기도 합니다. 해변 바로 옆에 안목항이 있어서 다양한 어선들이 생선을 잡아오는 곳이기도 하고 앞바다에는 바위가 많고 바닷속 풍경이 아름다워서 스킨스쿠버 동호회 등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멋스러운 오션뷰 카페에서 커피도 한잔할 수 있고 해수욕도 즐길 수 있는 안목해변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양양 직경리 해변입니다. 직경리 해변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남면 동해대로 62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직경리 해변은 강릉시하고 양양시의 경계 지점에 있는 곳인데요. 인근에 남해항이 있어서 신선한 해산물하고 화로회를 즐길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직경리 해수욕장이 특별한 것이 반려견 동반이 가능한 해수욕장인데요. 반려견 샤워 시설도 갖춰져 있습니다. 저는 아이들과 같이 직경리 해수욕장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왔는데 여름에만 한시적으로 직경리 마을에서 운영하고 개방하는 자그마한 간이 해수욕장입니다. 이곳이 좋은 것이 해변 뒤편으로 손님이 울창하고 백사장이 넓고 깨끗한데요. 해수욕장 뒤편에 울창하게 들이운 3만 평 정도의 손님에서 텐트를 치고 캠핑도 가능합니다. 해안선 길이는 700m 정도로 길게 뻗어 있고 수심도 1m 정도로 얕은 편이고요. 샤워 시설도 갖춰져 있어서 해수욕하고 샤워도 가능합니다. 반려견과 같이 해수욕이 가능한 곳을 찾으신다면 직경리 해수욕장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는 양양 서피비치입니다. 서피비치는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하조대 해안길 129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이곳은 근래 강원도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해변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국적인 풍경이 인상적인 곳입니다. 양양 서피비치는 하조대 해수욕장 북쪽에 조성한 1km의 서핑 전용 해변인데요. 해수욕은 불가능하고 서핑객을 위한 부대 시설을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서핑만을 위한 해변으로는 국내 처음이기도 하고 국내 최대 규모의 전문 강사진하고 천여 대의 서핑 장비를 갖춘 서클스쿨을 운영하는 곳입니다. 해변은 마치 동남아 어딘가에 온 것 같은 느낌인데요. 뒤쪽 편의시설인 허변 라운지에서는 각종 음료하고 주류 그리고 간단한 먹거리를 판매하는데 일몰 후에는 비치파티가 열리기도 하고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2020 한국관광의 별로 선정하기도 한 멋진 해변 양양 서피비치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양양 중강정 해수욕장입니다. 중강정 해수욕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현북면 하조대 해안길 119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입장료는 없습니다. 사실 중강정 해수욕장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양양 서피비치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곳인데요. 서피비치가 서핑 전용 해변이라서 해수욕이 불가능한데 해수욕을 원하시면 바로 옆에 있는 중강정 해수욕장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곳은 원래 60년간 민간인 출입이 금지되었던 군사보호구역이었는데요. 서피비치를 통해서 개방된 곳입니다. 양쪽에 하조대 해수욕장하고 동호 해수욕장 같은 유명 해변이 자리해서 비교적 한산했던 곳인데요. 서피비치가 생기면서 인기가 많아진 곳입니다. 중앙정 해수욕장은 오랫동안 청정구역이었던 만큼 조개가 지천으로 깔려있기도 하고 깨끗한 해변을 누릴 수도 있는 곳입니다. 여름에 한시적으로만 개방되는 특별한 해수욕장 중강정 해수욕장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강원도의 멋진 해변 8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이번 여름은 강원도에서 시원하게 보내시면 어떨까 합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 또 멋진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올 여름은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에 프라이빗하고 멋진 계곡 딱 3곳만 꼽아서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계곡에서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멋진 계곡 첫 번째는 평창 막동계곡입니다. 막동계곡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진부면 화이리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정말 역대급 계곡입니다. 제가 8월 초 주말에 다녀왔는데 휴가철 극성스기 주말에 방문했는데도 주차할 공간도 넉넉했고요.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계곡물도 맑고 풍부하기까지 해서 역대급 계곡이었던 곳입니다. 막동계곡은 나물산으로 알려진 백선산 허리에서 흘러내리는 계곡인데요. 우대천으로 흘러내리는 여러 계곡 중에서 단임골계곡, 장전계곡과 함께 경치가 뛰어난 곳으로 꼽힙니다. 장전계곡도 정말 좋았는데 막동계곡도 만만치 않게 정말 멋지더라고요. 막동계곡은 다른 오염원이 없어서 물빛이 맑고 계곡의 안반 풍치가 좋기로 소문났고요. 기암괴석하고 짙은 숲이 파노라마를 이루면서 시원한 그늘까지 있습니다. 백석산으로 올라가는 길에 계곡이 이어져 있는데 어디든 좋지만 사람 없는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 물놀이를 하시면 됩니다. 곳곳에 화장실도 갖춰져 있기도 하고요. 맑고 깨끗한 물이 콸콸 쏟아지는 평창 막동계곡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번째는 정선 항굴계곡입니다. 항굴계곡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북평면 탑골길 270-14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이곳은 잘 알려지지 않은 계곡이라서 현지인분들만 아름아름 오시는 곳입니다. 항굴계곡은 백성봉하고 상원산 사이에 형성된 계곡인데요. 약간 유원지 같은 느낌의 계곡인데 사람은 많지 않아서 한적하게 물놀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 주차하시고 내려가시면 되는데 주차장도 넓고 접근성도 정말 좋습니다. 물은 어른 허리 이상까지 오기도 하고요. 안쪽으로 가면 약간 이끼계곡 같은 느낌의 계곡도 있습니다. 항굴계곡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계곡인데 나무 그늘 아래 잠시 앉아서 쉴 수 있는 곳도 있고 커다란 물레방아도 갖춰져 있었습니다. 항굴계곡은 트레킹 코스가 잘 갖춰져 있어서 트레킹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는 곳인데 아래쪽부터 백성봉 정상까지 트레킹이 가능합니다. 항굴계곡 아래쪽에 곳곳에 깊은 소가 있어서 한적하게 계곡에서 물놀이가 가능하기도 하고요. 주차장도 아주 쾌적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한여름에도 한적하게 물놀이가 가능한 정선 항굴계곡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인제 구만동 계곡입니다. 구만동 계곡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북면 용대리로 찾아가시면 되는데요. 백담사하고 12선녀탕 사이에 아름다운 계곡입니다. 구만동 계곡은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서 접근성도 아주 좋은데 미시령 계곡하고 백담 계곡이 합쳐서 흘러내려오는 큰 계곡이면서 백담사와 12선녀탕 사이에 약 3km 구간을 말합니다. 구만동 계곡 역시 맑고 깨끗한 계곡물이 흐르는 곳이라서 여름철에 많은 피서객들이 찾아오는 곳입니다. 바로 옆으로는 오토 캠핑장도 갖춰져 있어서 캠핑 겸해서 놀러오기에도 좋고요. 구만동 계곡은 인제의 대표적인 여행지 용대리에 위치하고 있어서 같이 연계해서 가시기에도 좋고 백담사 쪽으로 같이 둘러보셔도 좋습니다. 계곡이 그리 깊지 않아서 아이들과 같이 가기에도 정말 좋은 곳입니다. 인제에서 캠핑과 같이 물놀이가 가능한 곳을 찾으신다면 구만동 계곡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멋진 계곡 3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여름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데 시원한 계곡에서 즐거운 여행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할 때는 안전에 유의하면서 하셔야 하고요. 다녀온 자리는 아니온 듯 깨끗하게 정리하고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님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에서 즐기는 물놀이 명소 3곳을 소개해드릴 테니까 영상 참고해보시고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에서 즐거운 여행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놀이 명소는 모두 옹기종기 모여있는 곳이라서 같이 코스로 가셔도 좋을 듯 하고요.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의 숨은 물놀이 명소 첫 번째는 내평계곡입니다. 내평계곡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내평길로 찾아가시면 되는데 입장료는 없습니다. 이곳은 1급수가 흐르는 자연 그대로의 계곡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물이 얼마나 맑은지 바닥이 훤히 보이고 물고기랑 다슬기가 지천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에 물놀이 하면 바닷가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이런 멋진 계곡도 있더라고요. 특히나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 여행지로 강력 추천해드리는데요. 수심이 낮은 구간하고 깊은 구간이 모두 있어서 물놀이 하기 딱 좋더라고요. 내평계곡은 계곡 바로 옆에 캠핑장이 위치해 있어서 자연과 함께 1박 2일 힐링하기에도 좋습니다. 내평골계곡은 수심이 아주 깊은 곳도 있는데요. 깊은 곳은 입수가 불가능하도록 안전띠가 둘려져 있는데 안전띠 바깥쪽에서만 수영이 가능하다는 점은 참고하셔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수영 금지 구역이 많아서 계곡에 있는 안전요원분께 여쭤보니까 동막 오리마을 회관 쪽에 수심도 넉넉하고 물놀이하기 좋다고 추천해 주셔서 이곳에서 물놀이를 했는데 바로 앞에 주차하고 물놀이가 가능했습니다. 깊은 물에서는 물고기가 평화롭게 다니고 있어서 물고기 구경하는 재미도 좋고요. 내평계곡이 또 좋았던 것이 바닥이 부드러운 모래로 되어 있어서 안전하게 물놀이가 가능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계곡은 돌에 이끼가 끼어 있어서 미끄럽거나 하는데 그렇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계곡 인근에는 신라시대 창건된 고찰 신흥사도 있는데요. 이곳은 영화 봄날은 간다의 촬영지로도 유명한데 계곡과 어우러진 고즈넉한 사찰의 풍경이 여행의 감성을 더해주니까 같이 코스로 가셔도 좋을 듯 하고요. 어른과 아이 모두 안전하고 신나게 물놀이가 가능한 내평계곡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호항입니다. 장호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근덕면 장호리로 찾아가 심내는데 입장료는 없습니다. 장호항은 한국의 나폴리라고 불리기도 하는 곳인데요. 정말 맑고 투명한 에메랄드빛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이라서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의 계곡을 소개해드렸는데 이번에는 삼척의 대표적인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바닷가입니다. 장호항은 맑디 맑은 에메랄드빛 바닷물하고 바다를 감싸는 기암 개석의 실루엣이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곳인데 특히나 이곳은 다양한 해양 체험이 가능합니다. 바다가 맑고 투명하다 보니까 투명 카누를 타고 바다를 즐기기도 좋고요. 대부분은 스노클링을 즐기고 있는데 저도 스노클링 마스크를 가지고 가서 스노클링을 즐겼습니다. 장호항 바로 앞에 평상도 마련되어 있어서 평상을 대여해서 이곳에서 물놀이를 하다가 쉴 수도 있고요. 구명조끼나 스노클링 마스크를 대여해주기도 해서 장비가 없어도 물놀이가 가능합니다. 바닷속에는 물고기의 떼가 지나가고요. 등대와 방파제, 기암 개석이 배경이 되는 이런 풍경에 누구라도 반하지 않을까 하는데 장호항은 깊지 않은 수심부터 낮은 수심까지 모두 있습니다. 깊은 곳은 7m 이상 되지 않을까 하는데요. 바닷속 협곡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고요. 장호항에 가시면 바로 앞에 보이는 바다가 있고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바다가 나오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안쪽이 조금 더 물놀이하기 좋았습니다. 안쪽에 사람도 비교적 적다 보니까 더 맑기도 했고 물고기들도 더 많이 볼 수 있기도 했고요. 게다가 수심이 낮아서 아이들과 같이 가신다면 안쪽에서 물놀이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장호항 위로는 삼척 해상 케이블카가 떠다니기도 해서 물놀이하고 케이블카를 타고 잠시 아름다운 삼척의 바다를 즐기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무더운 여름, 조금은 조용하고 조금은 특별한 바다를 찾고 있다면 삼척 장호항을 추천해드립니다. 맑은 바다를 바라보고 잔잔한 물속을 들여다보면 몸도 마음도 바다처럼 맑아지는 순간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멋진 풍경을 느낄 수 있는 장호항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관람항입니다. 관람항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원더급 관람리 99-20으로 찾아가 심내는데 입장료는 없습니다. 관람항은 앞에서 소개해드린 장호항하고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곳인데요. 장호항보다 비교적 덜 알려진 만큼 한적하게 물놀이가 가능한 곳입니다. 이곳은 야드막한 산하고 여름 바다 사이에 비밀처럼 숨겨진 작은 어촌인데요. 지금은 고요한 스노클링 성지가 된 곳입니다. 참고로 관람항은 실제로 고기잡이의 어선이 오가는 진짜 항구인데 한때는 명태잡이하고 미역 채취로 근방 어촌 중에서도 가장 부유한 마을이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세월이 흘러서 조용하고 한적한 작은 항구가 되었지만 그 덕분에 여름철이 되면 아는 사람들만 찾아오는 스노클링 명소가 됐습니다. 관람항 역시 바닷가 바로 앞에 평상이 있어서 평상을 대여해서 물놀이를 즐길 수도 있고요. 관람항은 사람이 붐비지 않아서 더 좋고 에메랄드빛 바닷물에서 스노클링하기 정말 좋습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장호항은 약간 협곡 같은 곳에서 스노클링을 하는 느낌이라면 관람항은 예쁜 바닷가에서 스노클링하는 느낌입니다. 관람항에서는 사진 좋아하는 분들 사이에 은근 유명한 인스타 포토존이 있습니다. 바닷가를 따라 천천히 걷다 보면 양쪽 커다란 바위 사이로 자라는 소나무가 보이는데요. 그 사이로 멀리 보이는 등대까지 프레임 안에 담으면 정말 근사한 한 장이 완성됩니다. 물놀이 후에 샤워할 수 있는 공간도 갖춰져 있고 주차장도 넉넉하게 갖춰져 있어서 접근성도 좋으니까 아름다운 관람항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의 물놀이 명소 세 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올 여름은 계곡과 바다 모두 즐길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에서 즐거운 여행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빵이네가 구독자분들의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캠핑과 여행 전문 채널 빵이네TV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바닷가 베스트 5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강원도 바닷가를 가려고 하는데 어디가 좋은지 알아보고 계신가요? 제가 오늘 강원도 바닷가 베스트 5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 영상 보시고 여행지를 정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동해안 같은 경우는 물이 맑고 깨끗해가지고 해수욕하기 정말 좋은데 강원도에만 해수욕장이 대략 150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나름 여기저기 여행을 많이 다니고 있는데 아직도 가봐야 할 곳이 너무나도 많네요. 지금 뜨고 있는 핫플레이스부터 전통적인 강원도 바닷가 강자까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꼭 가봐야 되는 강원도 바닷가 베스트 5. 첫 번째는 양양 서피비치입니다. 양양 서피비치는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조대 해안길 119로 찾아가시면 되는데 요즘 양양하면 가장 핫한 곳이 바로 이 서피비치가 아닐까 합니다. 마치 동남아에 놀러온 듯한 이국적인 풍경이 정말 끝내주는데요. 서피비치는 원래 군 작전 지역이라서 출입이 불가능했었는데 40년 만에 개방되었습니다. 서피비치 주차는 바로 앞에 넓은 주차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주차하시면 되고요. 주차 비용은 따로 들지 않습니다. 다만 서피비치는 프리패스존하고 서피패스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프리패스존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한 곳이지만 서피패스존은 1인 10,000원에 이용료를 내야 해먹존이나 빅벤존, 칠링존, 선베드 이런 시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피패스를 구매하면 코로나 맥주나 5,000원 상당의 음료가 포함되어 있고요. 서피비치는 우리나라 최초의 서핑 전용 해변인데요. 해수욕은 불가능하고 오로지 서핑만 가능한 곳입니다. 이 서피비치 안에는 펍이랑 라운지도 있고 서핑 강습을 포함한 서핑 체험도 가능하고요. 패들보드 체험도 가능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이 서피비치 바로 옆에는 중강정 해수욕장이 있는데 이 중강정 해수욕장에는 수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늘막이나 텐트도 칠 수 있고요. 서피비치하고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곳이니까 수영을 하고 싶으면 중강정 해수욕장에서 수영을 하고 이 이쁜 이국적인 해변이 보고 싶다면 옆으로 건너가서 서피비치로 가면 됩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꼭 가봐야 되는 강원도 바닷가 베스트 5. 두 번째는 지경리 해수욕장입니다. 지경리 해수욕장은 강원도 양양군 현남면 지경리로 찾아가시면 되는데 주차는 지경리 해수욕장 뒤쪽에 무료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시설을 이용하지 않으면 이용료는 별도로 없고요. 테이블이나 파라솔은 별도의 이용요금이 있습니다. 파라솔만 이용하면 만원이고요. 이 테이블하고 파라솔을 같이 이용하면 3만원입니다. 지경리 해수욕장은 1.5km에 달하는 긴 해안선을 따라서 넓게 백사장이 펼쳐져 있고요. 수심이 대략 한 1m 내외의 해수욕장이라서 아이들하고 같이 해수욕하기 좋아서 저도 아이들이랑 같이 해수욕을 즐기고 왔습니다. 올해는 계곡으로 많이 다녔는데 해수욕장을 오니까 아이들이 생각보다 더 잘 놀았습니다. 지경리 해수욕장의 뒤쪽에는 송림이 우거져 있는데요. 송림 쪽으로 지경 국민여가 캠핑장이 조성되어 있어서 캠핑장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캠핑장은 오토사이트가 16개가 있고 카라반 8대가 있습니다. 이 지경리 해수욕장에 특이한 게 있는데 애견 비치가 있어요. 그래서 반려견이랑 같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샤워장 앞에 애견 샤워장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게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샤워장은 어른 3,000원, 어린이 2,000원의 이용요금이 있는데 수건이라든지 샴푸 이런 것들의 준비물은 별도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지경리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규모가 큰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오히려 이런 중소규모의 해수욕장이 아이들하고 물놀이 하기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꼭 가봐야 되는 강원도 바닷가 베스트 5. 세 번째는 하조대입니다. 사실 하조대 옆에 하조대 해수욕장도 있긴 하지만 하조대는 정말 좋았던 곳이라서
하조대 해수욕장보다는 하조대 위주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하조대는 강원도 양양군 현북면 하광정리 산 3번지 일대에 있는 경승지를 말하는데 대한민국의 명승 제68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조선의 법전인 경제육전을 함께 편찬한 조선개국공신 하륜하고 조준님이 태종 치세 말년에 휴양하던 곳이라서 두 사람의 성을 따서 하조대라고 불렀다고 전해지는 곳입니다. 하조대 해수욕장 바로 옆에는 하조대 전망대가 있어서 하조대 해수욕장하고 동해바다를 시원하게 둘러볼 수 있습니다. 그 옆으로 산책로가 있고요. 멋진 해변가가 있는데 여기는 군부대 전용 시설이라서 민간인의 입장이 불가능한 구역입니다. 본격적으로 하조대를 가려면 조금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하조대 인근에 주차할 곳이 있긴 하지만 자리가 그렇게 넉넉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조대는 경치가 정말 이뻐가지고 정자에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힐링이 되는데 같이 꼭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양양 10호로 지정된 보호수인데요. 애국가 2절에 남산 위에 저 소나무 철갑을 두른 듯 하는 소절에 이 배경화면으로 나오는 소나무입니다. 바위 위에 멋지게 솟아있는 소나무가 정말 끝내주니까 하조대에 가시면 꼭 같이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하조대에 가면 또 같이 둘러봐야 할 곳이 있는데 하조대 등대입니다. 하조대 등대도 굉장히 멋진데 이 등대로 가는 길의 풍경도 정말 절경이고요. 바람도 시원해가지고 천천히 산책하기 좋은 곳입니다. 강원도 양양에 가신다면 하조대는 꼭 가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꼭 가봐야 되는 강원도 바닷가 베스트 5. 네 번째는 안목해변입니다. 안목해변은 강원도 강릉시 창해로 14번 길 20-1로 찾아가시면 되는데 이쁜 해변가도 유명하지만 아름다운 카페 거리로 전국에서 손꼽히는 곳입니다. 봄과 가을에는 커피 축제를 열고 해안선이 쭉 이어져 있어서 긴 해안선을 따라서 드라이브를 하면 여러 관광지를 함께 볼 수가 있는데 안목해변 앞에 커피거리에서 유명한 몇몇 커피집을 가면 저마다 독특한 커피의 향과 맛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안목해변의 안목이라는 명칭은 남대천 하구의 반대편에 위치한 남항진에서 송정으로 가는 마을 앞에 있는 길목이라는 뜻에서 생긴 말입니다. 이 안목해변의 모래는 상당히 굵은 모래라서 바닷가에서 놀고 툭툭 털어내기 좋습니다. 안목해변 저 멀리에서는 카이트 서핑을 즐기고 계신 분들도 많습니다. 카이트 서핑은 낙하산 같은 카이트라는 것으로 동격을 받아서 서핑을 즐기는 건데요. 이 안목해변은 바람이 비교적 세게 부는 해수욕장이라서 카이트 서핑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목해변에는 보트도 탈 수 있고요. 1인 15,000원입니다. 사람들이 이목을 끌려고 바로 앞에서 이렇게 뱅글뱅글 파도를 만들면서 고개를 부리더군요. 안목해변은 바닷가도 이쁘고 카페 거리에서 보는 뷰도 굉장히 이뻐가지고 관광지로 정말 좋은 곳인데 이 딱 한 가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바로 주차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간단하게 흔들 의자에서 이쁜 바다를 볼 수도 있고요. 사진 찍을 만한 조형물도 많아서 사진 찍으러 가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가봐야 되는 강원도 바닷가 베스트 5. 마지막 5번째는 경포대 해수욕장입니다. 이 경포대 해수욕장은 강원도 강릉시 안현동 산 1-9에 위치하고 있는 해수욕장이고요. 강릉의 절대적인 해수욕장 강자입니다. 주차는 내비게이션으로 경포대 해수욕장을 검색하면 공용 주차장을 안내해 주는데요. 경포해변 같은 경우는 워낙 방문객이 많아서 주차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 바다를 바라보고 왼쪽으로 가면 내비게이션이 안내해주는 이 공용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고 오른쪽으로 가면 조금 작은 주차장이 나오는데 이 작은 주차장에 주차하는 게 조금 더 편리합니다.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안목해변은 바닷가 뒤쪽으로 이쁜 카페 거리들이 이어져 있는데 이 경포대 해수욕장은 해수욕장 뒤쪽으로 송림이 우거져 있습니다.
이 송림 그늘에서 돗자리를 펴고 쉴 수도 있고요. 바닷가에 그늘막을 칠 수도 있습니다. 경포대 해수욕장은 상당히 고운 모래로 되어 있어서 산책하기가 꺼려진다면 앞쪽으로 조성된 데크길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 송림하고 백사장 사이로 데크길이 아주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포대 해수욕장의 백사장은 길이가 한 1.8km나 이어져 있고요. 원래 매년 여름에 해변 축제가 열리는데 올해는 코로나로 축제가 열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꼭 가봐야 되는 강원도 바닷가 베스트 5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고요. 빵이네가 구독자님의 안전한 캠핑하고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의 캠핑 여행은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 양구에 잘 알려지지 않은 프라이빗한 계곡 3곳만 꼽아서 소개해드릴 테니까요. 이번 여름 시원하게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 잘 알려지지 않은 계곡, 첫 번째는 천미계곡입니다. 천미계곡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방산면 평화로 3764로 찾아가 신내는데요. 이곳은 평화의 댐 직원 숙소 주소인데 이곳을 찍고 찾아가시면 건너편에 천미계곡이 나옵니다. 천미계곡은 잘 알려지지 않은 계곡이라서 정말 프라이빗하게 물놀이가 가능한데요. 저는 8월 초 극성수기 주말에 방문했는데 이렇게 쾌적하게 물놀이가 가능한 곳입니다. 천미계곡은 이름대로 천미산에 위치하고 있는 계곡인데요. 천미라는 말은 하늘 아래 첫 동네라는 뜻입니다. 천미계곡으로 내려가는 길이 그리 편하지는 않지만 내려오시면 이렇게 밝고 투명한 계곡물이 반겨주는데 수심도 상당히 깊은 곳도 있어서 안전에 유의하면서 물놀이를 하셔야 합니다. 계곡을 따라서 갖가지 기암괴석이 즐비하기도 하고 물이 풍부한 데다가 이렇게 에메랄드빛 계곡물이라서 천혜의 절경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천미계곡은 물이 차고 깨끗해서 냉수성 어족이면서 천연기념물인 열무거 등의 각종 물고기가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발만 잠깐 담궈도 등줄기가 서늘해질 만큼 차가운 곳이라서 발만 담궈도 더위가 싹 가시는 곳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양구에서 잘 알려지지 않는 계곡을 찾으신다면 천미계곡에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팔랑폭포입니다. 팔랑폭포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동면 팔랑리로 찾아가 신내는데요. 앞에서 소개해드린 천미계곡과는 약간 다른 분위기입니다. 천미계곡은 자연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간 느낌이라면 팔랑폭포는 잘 가꿔진 유원지 같은 느낌인데 커다란 주차장에 쾌적하게 주차도 가능합니다. 팔랑폭포로 가는 길목에도 깨끗한 계곡물이 흐르고 있어서 가볍게 물놀이가 가능한데요. 깊은 곳은 어른 허벅지에서 허리 정도 오는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 팔랑폭포가 좋은 것이 팔랑폭포로 가는 계곡 옆에 돗자리를 펼 수 있도록 바닥이 고르게 다져져 있어서 돗자리 펴고 간단하게 쉴 수도 있습니다. 이곳 역시 8월 초 극성수기 주말에 방문했는데도 자리가 넉넉해서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고요. 팔랑폭포는 주차장에서 안쪽으로 조금 걸어 들어가셔야 하는데 데크길이 잘 갖춰져 있어서 데크길을 따라 걸으시면 됩니다. 저는 날이 더워서 계곡을 따라 걸었는데 팔랑폭포 쪽은 수심도 깊고요. 수량도 꽤 많더라고요. 팔랑폭포 쪽으로 오는 계곡에서는 간단한 의자 두고 앉아서 발 담그고 쉴 수 있는 곳이라면 팔랑폭포 쪽은 성인분들이 시원하게 물놀이가 가능한 곳입니다. 아래쪽은 수심이 깊지 않아서 계곡 옆에 간단한 돗자리 하나 깔고 아이들과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곳이라서 가족여행으로 추천해드립니다. 극성수기 주말에도 한적하게 계곡 물놀이가 가능한 팔랑폭포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양구 광치계곡입니다. 광치계곡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국토정중앙면 가오장리로 찾아가 신내는데요. 대암산 줄기로 이어지는 계곡입니다. 광치계곡은 광치자연휴양림을 찾아가 신내는데요. 광치계곡 중간에 자연휴양림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치계곡은 그리 깊지 않고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어서 이곳 역시 아이들과 같이 오기 좋은 곳입니다. 광치자연휴양림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곳은 무장의 데크길도 잘 갖춰져 있어서 남녀노소 누구나 쾌적하게 산책이 가능하고요.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도 깨끗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숙박이 가능한 시설도 갖춰져 있어서 숙박도 가능하고요. 광치계곡은 광치자연휴양림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계곡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물놀이가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쾌적한 자유휴양림에서 물놀이가 가능한 광치 자유휴양림에도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의 멋진 계곡 3곳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린 계곡들은 정말 깨끗한 물에서 물놀이가 가능한 곳이니까요.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에서 시원한 물놀이 하시기 바랍니다. 물놀이 하시고 안이온도 정리하고 오시는 면허는 필수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번에 양구군의 멋진 여행지를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빵인의 여행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설악산의 길을 머금은 맑은 계곡물이 흐르고 국립공원이 감싸안은 청정 자연 속에 위치한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는 캠핑장이면서 5m 이상의 깊은 계곡에서 수많은 물고기를 보면서 스노클링이 가능한 백담 고을 캠핑장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캠핑 여행 전문 채널 빵예TV입니다. 올 여름은 역대급으로 덥다고 하는데 그래서 구독자분들이 시원하고 쾌적한 캠핑을 하실 수 있도록 계곡을 끼고 있는 역대급 캠핑장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설악산 물줄기가 흐르는 국립공원에 위치한 천혜의 자연을 품고 있는 캠핑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백담 고을 캠핑장인데요. 백담 고을 캠핑장은 아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 지금 바로 예약하셔야 천혜의 자연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백담 고을 캠핑장은 강원도 인제군 북면 백담로 128에 위치하고 있는 캠핑장입니다. 캠핑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백담 고을 캠핑장에서 캠핑도 하시고 계곡도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캠핑을 하지 않는다면 이 뒤쪽에서 소개해드릴 백담 계곡을 즐기는 것도 아주 좋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 당장 예약해야 되는 백담 고을 캠핑장의 최대 장점인 백담 계곡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백담 계곡 같은 경우는 백담골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내설악의 대표적인 계곡인데 거의 모든 내설악의 물줄기가 모이는 큰 계곡입니다. 백담이라고 하는 이름은 100개의 담이 있다고 해서 붙여진 것인데 얼음치하고 열모버가 사는 맑은 물하고 백담사나 영시암, 오세암, 웅정암 이런 사찰하고 암자 그리고 훌륭한 숲이 우러져서 경치가 아주 끝내줍니다. 백담 계곡은 멀리 설악산 대청봉부터 흘러나오는 계곡인데요. 우리가 즐길 수 있는 백담 계곡은 영실천이라고 불리는 물줄기입니다.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백담 계곡의 최상단인데 그 위쪽으로는 물놀이가 금지된 자연보호구역입니다. 깊은 곳은 수십 5m나 되는 곳이라서 전문 다이버분들께서도 동해에서 다이빙을 하시고 해감 다이빙으로 자주 들르기도 한다고 하고요. 초보 다이버분들은 백담 계곡에서 연습을 하고 동해로 나가기도 하신다고 하더군요. 그만큼 물이 깊고 넓어서 다이빙하기 아주 좋은 계곡입니다. 저는 스노클링 마스크를 쓰고 물밑을 보면서 물놀이를 했는데 이 물밑에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위로 지나가는 것도 정말 상당히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물은 어찌나 맑은지 때를 지어 다니는 물고기 구경하느라고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백담 계곡의 물은 정말 맑고 깊고요. 그리고 넓기까지 해서 제가 가본 계곡 중에서 정말 역대급 계곡이었습니다. 물론 사람들이 많아지면 아래쪽에 부유물들이 떠오르는 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놀고 있는데도 이 정도의 수질이라면 상당히 깨끗한 편이죠. 하지만 물이 깊은 곳만 있는 게 아니라서 아래쪽으로 가면 어른들 한 종아리 정도 오는 아이들이 놀 수 있을 만한 깊이도 있어서 어린 아이들도 충분히 같이 즐길 수 있습니다.
그래도 백담 계곡은 상당히 깊은 곳이니까 안전 수칙을 지키고요. 구명조끼를 반드시 입고 물놀이를 해야 됩니다.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백담 계곡에는 많은 수의 물고기가 살고 있는데 이런 환경을 제대로 즐기려면 스노클링 마스크 같은 것을 꼭 가져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백담 계곡의 좋은 점 또 하나는 영실천을 가로지르는 내가평교라는 다리가 있는데요. 그 밑으로 그늘이 생겨서 그늘에서 쉴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그늘 면적보다 사람들이 많아서 명당을 차지하려면 이른 시각에 와야겠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최소한의 자리만 사용한다면 조금 더 많은 사람이 그늘을 차지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멋진 계곡을 즐기기 위해서는 다 같이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몇몇 분들께서 조금 아쉬운 행동을 하셔서 꼭 지켜줬으면 하는 것들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로 제가 소개해드린 백담 계곡은 설악산 국립공원에 있습니다. 국립공원 안에는 동식물 채취가 절대 불가한데 통발을 놓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군요. 국립공원 안에서는 모든 동식물 채취가 불법이고 심지어 다슬기를 줍기만 해도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국립공원 안에는 천연기념물 같은 것도 살고 있기 때문에 절대 물고기를 잡는 행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쓰레기는 제발 그대로 가지고 가주세요. 저는 아이들이랑 조금 늦은 시간까지 같이 놀다 보니까 물놀이를 하시던 분들이 한 분, 두 분 자리를 뜨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일어나신 자리 옆으로 음식물 쓰레기나 일회용 컵, 담배 꽁초 이런 것들이 남아 있더군요. 물론 그분들께서도 쓰레기를 일부러 버리고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내가 앉았던 것보다 조금만 더 멀리 보면 그런 것들도 다 챙겨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가져왔던 쓰레기는 모두 챙겨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백담 계곡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소개를 마치고요. 그럼 이번에는 백담 고을 캠핑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백담 고을 캠핑장은 총 51개 사이트가 있는 중규모의 캠핑장인데 A 사이트부터 R 사이트까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B 사이트하고 C 사이트는 사이트 바로 옆에 주차가 가능한데요. 나머지 사이트는 정해진 구역에 주차를 하고 이동해야 되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각각의 사이트에 대해서 살펴보면 A 사이트는 데크로 구성되어 있고요. 백담 고을 캠핑장에서 그늘이 가장 많은 사이트이지 않을까 하는데 조금 데크 사이즈는 작습니다. 그리고 B 사이트하고 C 사이트는 자가 블럭 존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 주차가 가능한 오토 캠핑장이고요. D 사이트 같은 경우는 잔디 블록 존으로 되어 있습니다. E 사이트 같은 경우는 비교적 큰 데크 사이트인데 A 사이트보다는 크기는 크지만 그늘에 조금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F 사이트하고 G 사이트는 자연 사이트인데요. 이 G 사이트 같은 경우는 저 안쪽에 있어서 독립적인 공간으로 단체 캠이나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방문한 날 G 사이트는 백패커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담한 텐트들이 많이 쳐져 있더군요. 다음으로 백담 고을 캠핑장의 가장 특별한 사이트인 R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R 사이트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사이트로 이루어져 있는데 꽤나 독립적인 공간이면서 추가로 정자까지 갖춰져 있어서 두 가족의 캠핑에 가장 적합한 사이트가 아닐까 합니다. 편의시설을 보면 입구 전면으로 관리동이 있고요. 그 옆에 화장실하고 세면장이 있고 개수대는 두 군데 있습니다. 샤워실도 잘 구비되어 있어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고 샤워까지 개운하게 할 수 있고요. 백담 고을 캠핑장은 계곡을 끼고 있는 캠핑장이라서 특이한 편의시설이 있는데 바로 튜브 바람 넣는 기계하고 탈수기입니다. 아이들 튜브에 바람 넣으려면 아빠들 땀 좀 흘리시는데 여기에는 편하게 바람을 넣을 수 있고요.
물놀이하고 옷을 말릴 수 있도록 짤순이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달고운 캠핑장은 장작하고 숯도 가능한데요. 장작은 관리실에서 별도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워낙 부지런하게 움직이셔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정비되고 있는 캠핑장입니다. 이용요금은 평일 3만원, 주말 4만원이고요. 사이트당 6명까지만 입장이 가능하고 추가 인원에 대해서는 추가 요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예약 정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백담고을 캠핑장 같은 경우는 매월 1일 10시에 이걸분 예약이 시작되고요. 예약 사이트는 설명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백담고을 캠핑장은 백담계곡뿐만이 아니라 백담사를 즐기기에도 상당히 좋은데요. 용대 1리에서 백담사행 버스가 수시로 다니는데 아슬아슬하게 좁은 길을 달리는 버스 아래로 계곡 풍경을 감상하는 것도 아주 큰 묘미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있어서 버스를 타고 다녀오긴 했는데 백담사까지 걸어서 가면 1시간 반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더군요. 백담사로 가는 길에 이 백담계곡 같은 경우는 정말 환상적이니까 여유가 되신다면 걸어서 올라갔다가 거기서 힘들면 다시 버스 타고 내려오셔도 되니까요. 걸어서 설악산의 풍경을 마음껏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계곡 백담계곡하고 이 백담계곡을 즐기기에 가장 좋은 백담고을 캠핑장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나요? 오늘부터 몇 차례에 걸쳐서 우리나라의 최고의 계곡하고 계곡 캠핑장 정보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괜찮았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부탁드리고요. 빵이네TV가 구독자분들의 안전한 캠핑하고 즐거운 여행을 응원합니다. 빵이네 캠핑 여행은 계속됩니다. 고맙습니다.